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1968년식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사실상 도로의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1968년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대지 1400제곱미터, 약 423평에 그 안에, 한 필지 423평 안에 지목이 되어 있고요. 1967년 사용 승인된 건물 4채가 있는데 1988년,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진 약 20년 후에 이 대지를 14필지로 분할하면서 내부에 있는 너비 2m의 사실상 도로를 분할하지 않고 지적도의 맹지 상태로 14필지로 분할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나머지, 그러니까 원래 4채가 있었으니까 4필지는 이제 문제가 없고 10필지에는 건축물이 없으니까 신축 허가를 하면서 그 4필지 안에 있었던 사실상 통로에 건축 후퇴선을 적용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필지 가진 사람들 또는 최초의 4필지를 받았던 사람을 포함해서 지금 14필지가 개축 면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968년 2월 19일 날 구획정리가 완료된 이 도면입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지금 14필지가 있는데 이게 20년 후에 분할이 된 거죠. 그런데 분할되기 전,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는 1968년 전에 준공이 된 건물이 이 필지 안에 4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필지였던 게 20년 후에 4필지로 분할되면서 안에 건축물이 4개 있는 부분이 이제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통로는 만들어졌지만 지적도를 14필지로 분할하면서 통로 부분을 분할을 안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죠. 자, 답변. 1968년 이전에 결정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한 필지의 대지에 1967년, 그러니까 한 해 전에 건축물 4채가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은 68년에 됐지만 사실상 준공이 67년에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는 것이죠. 한 해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 및 사용 승인 된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한 필지 내에 4채를 허가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다만 20년 후인 1988년 이 한 필지가 14필지로 분할되면서 허가청이 지적 정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1. 첫 번째, 이 블록, 가로구역이라고 하는 이 블록은 1968년에는 22필지로 분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2필지를 분할했던 사업계획서, 환지계획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다시피 파랗게 되어 있는 이 전체가 한 필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바로 옆에 2번, 1번이 아닌 2번에 진입로 형태로 사유지가 있습니다. 너비 4m에 길이는 약 50m 가까이.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조금 안 되지만, 길이는 약 50m 가까이 되는 이 막다른 도로 형태의 도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환지 처분을 했는지, 그러니까 당시 22필지로 분할할 때 왜 이렇게 분할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환지 사업이었다면 이후 필지를 도로 형태로 분할한 것은 아마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976년 2월 1일 전에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어도 도로이므로, 건축법 도로이므로 93루 20023 등에 있습니다. 만약 이 도로 형태의 필지의 지목이 대이고 사유이라서 도로로 사용되지 않을 대지였다면, 그러니까 사유이고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도로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런 형태로 분할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이유 필지에 지분으로 주거나 환지 처분을 말입니다. 아니면 도로변에 붙여서 가로 세로가 비슷한 형태로 사각형 형태로 줬어야 맞지. 예. 이처럼 길게 폭은 4m고 길이는 50m 막다른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지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첫 번째는. 그래서 당시 68년도에 또 그 이전에 환지 처분 계획을 봐야 된다. 다음 2. 1967년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기 한 해 전 안쪽에 도로에 붙어서 한 필지가 허가를 받았고 안쪽에 세 채의 건축 허가에서 접도 의무가 어떻게 확인됐는지 허가권자는 접도 의무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1967년 얘기입니다. 분할 전에는 이 한 필지였으니까 423평이 한 필지였으니까 건축 허가를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한 것이라면 접도 의무가 필요 없었을 수 있지만 만약 네 채의 건축주 명의가 각각 달랐다면 그 건축물의 진입로가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건축허가 신청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의 세 채의 건축허가에서 그 진입로는 1972년 이전에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웃 도로 형태의 너비 4m의 토지에 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면 내부에 사실상 도로를 남겨둘 필요가 없는데 허가청이 사실상 도로를 남겨둔 것으로 보아 세 채는 한 필지 내이므로 접도 의무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폭 4m 이상의 도로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는 사실상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할 것이니 사실상 도로가 그 폭이 4m 이상으로서 위 1975년 12월 31일 법률 2852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 내에 안쪽에 세 필지를 세 채의 허가를 허가했는데 당시 지금 이 폭 4m에 50m 막다른 도로에 다 접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접도 의무로 보고 허가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 20년 후에 분할하면서 1980년 분할하면서 내부의 사실상 통로로 최초의 허가를 해준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967년 안쪽에 세 채의 건축 허가의 접도 의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당시 허가 신청서나 허가서 뭐 이런 도면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 1987년과 88년에 이 한 필지의 분할 계획 및 도면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968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될 때는 한 필지가 423평이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14필지로 분할하면서 그때 분할 계획을 한번 다시 또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진행되던 1967년 도로변에 있는 한 채와 도로 안에 있는 대지 안에 있는 세 채의 건축물이 신축될 때 이 필지는 한 필지인 423평이었는데 그 안에 네 채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여러 필지로 분할하지 않으면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분할을 했겠죠. 88년에. 그런데 88년 전부터 사실은 부동산 투기 붐이 불어서 단독주택 부지의 수요가 많아서 자신 있게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필지는 1980년에는 네 사람 공동 소유였고 1984년에는 19사람이 공동 소유이다가 1988년 3월 31일 14필지로 분할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허가청은 안쪽 세 채의 건축물을 진입로도 없이 분할해서 맹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처럼 통과도로 형태의 사실상 도로만을 2m 남겨놓은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10필지,
그러니까 네 필지에 허가된 것 말고 나머지 네 필지에 신축을 하면서는 전부 4m로 건축 구태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유자 14명한테 사실은 사실상 대지 면적이 줄어들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1988년, 그러니까 68년부터 20년 후에 88년 분할할 때는 건축법이 어느 정도 정비된 시기이므로 이 안에 내부 도로를 3m 또는 4m로 분할을 해서 허가권자가 원하는 도로도 만들어지고 또 진입로 소유자 및 그 대지 소유자들한테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분할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88년 분할계획과 도면을 보면서 또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나머지 10필지, 그러니까 1972년 이후에 건축물 현황 도면, 그러니까 배치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10필지의 건축 허가를 하면서 내부에 있는, 그러니까 423평 한 필지였던 그 내부에 있는 사실상 도로를 4m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적도에는 도로가 없고 사실상 도로가 2m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4m로 만들어야 되니까 4m로 만들기 위해서 건축선 후퇴를 행정 지도했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92누 7337 등에 의하면 건축법도로 지정되지 않는 사실상 도로에 건축법 47조의 건축선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내부의 사실상 통로에 건축법 46조의 건축선 후퇴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번 건축 신고에서는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8년 분할된 후에 신축된 건축물이 모두 건축 후퇴선이 적용돼서 사실상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었다면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가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적용받아서 나는 건축 후퇴를 하지 않으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다 너비 4m를 위해서 건축 후퇴를 했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권자인 행정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또 건축 후퇴선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건축법 6조의 기존 건축물 특례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만 사실상 주변에 10필지 또는 13필지가 이미 건축 후퇴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 건축 허가 관련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건축된 것이지만 1968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은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양면이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의 골목길에서 건축 후퇴를 해버리면 2m로 후퇴해버리면 개축 면적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지 소유자는 건축 후퇴는 적용 못 하겠다고 할 것이고, 또 그러나 이미 13필지는 다 건축 후퇴를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도 거기만 기존 건축물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지죠. 당시 허가 관련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건축된 것이지만 추후 분할되는 과정에서 허가청의 미숙한 분할 허가로 주민들의 재산권이 본의 아니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가청은 지금이라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부의 통과도로 형태의 사실상 통로 길이가 70m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운데에 있는 필지가 지금 1967년에 준공됐으므로 그리고 그게 지적도상 분할이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필지를 기준으로 양쪽을 막다른 도로로 본다면 각 건축 허가에서 4m의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는 것보다 주변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생각한다면 또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3m 너비의 건축법 도로를 지정하는 것이 결국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폭 2m의 사실상 통로가 있는데 이것들을 건축 허가 때마다 건축 양쪽으로 1m 슈구트에서 너비 4m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신청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1967년에 내체 허가 받은 사람은 사실은 개축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필지가 양쪽으로 30m 정도이다 보니까 막다른 도로로 해석을 한다면 그 막다른 도로는 35m 미만은 3m이면 되므로 3m 정도의 막다른 도로를 양쪽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1968년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되면서 1967년 한 필지에 4채의 건축물이 허가 후 준공되었는데 1988년 이 한 필지가 14필지로 분할되면서 내부의 사실상 도로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 사실상 도로에 의존해서 지적도의 맹지로 분할을 한 후에 1990년부터 신축 건축물에 너비 4m의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이미 10필지의 건축물이 신축되면서 이 통과도로 형태의 사실상 도로에 건축 후퇴선을 계속 적용했기 때문에 이미 4m의 도로가 확보되었다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이 한 채만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안에 내부 도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통로에 건축 후퇴선을 적용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그러니까 최초의 환기계획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내체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라든지 아까 1, 2, 3항 봤었죠. 그 사항에 따라서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의 판단을 받아보고 또한 이 사실상 도로가 막다른 도로 형태가 될 수 있다면 너비 3m 도로로 건축법 기준에 충족될 수 있으므로 주민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고충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